안녕하세요. 창업 실무 시간입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네. 음, 원래 이제 재무회계 쪽 할 때 막 음악도 켜놓고 막 그러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잘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좀 깜깜한 이렇게 흐린 아침에 찍는 거라 뒤에가 배경이 조금 네, 카메라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주차에서 고객 관리에 대해서 네, 고객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죄송해요. 사방, 사방팔방 컴퓨터를 많이 켜놓다 보니까 소리가 좀 들려서 좀 줄였습니다. 고객 관리에 대한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첫 번째는 이제 창업에 대한 기본의 개념을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이론학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도 해봤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려면 시장 조사 같은 거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시장 조사하고 분석 같은 것도 얘기했고, 그리고 또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법적 절차,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요. 그다음 이제 어떻게 전략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할 거냐, 그리고 조직의 구성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운영이나 공급망, 뭐 제조회사 같은 거는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고,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와서 마진을 붙여서 하는 거고, 그런 공급망 어떻게 할 거냐, 창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리스크에 대한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제 고객하고 관리하고 서비스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 관리는 뭐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무언가를 만들든지 아니면 마진을 붙여서 뭐 상품을 제공하든지 하여간 고객한테 팔 건데요. 그 고객이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고객이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전략, 그리고 뭐 잘 팔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고객의 유지나 이제 충성도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 중심의 서비스 운영을 통해서 그 회사 괜찮더라, 거기 정말 좋더라, 막 이렇게 소문이 나서 고객의 만족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이론학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객 관리, 관계와 관리인데요. 고객 관계와 관리, 또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전략, 또 고객을 유지하고 충성도에 대한 강화, 이런 대한 개념에 대해서 모두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아요. 어떤 물건을 막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판매가 잘 돼야 되고,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기업이 성공도 좋아지고, 나는 무조건 그 브랜드 살 거야,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아우 거기는 아주 좋아 막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뭐는 뭐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머릿속에 이렇게 브랜드를 딱 고착화시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기업의 성공이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데이터 관리라고 해서 우리 아까 CRM이라고 부르고, 위에 적혀 있는 것들 고객 관계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제가 여기다가 풀네임으로 적지는 않았어요. 뭐 그렇게 굳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CRM에 대한 약자는 C는 커스터머입니다. 고객, 손님 뭐 이런 거고요. R 같은 거는 relationship,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M은 매니저먼트의 약자인 이제 관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객 관리 그러면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래가지고 CRM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부르고 있어요. 이러한 이제 여기 나와 있으니까 고객 관리 시스템을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 이제 데이터 관리. 사람들이 막 물건을 사면 요새는 어떻게 해요? 포인트 같은 거 적립해주고, 뭐 뒷번호 몇 번이세요? 핸드폰 뒷번호 몇 번이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포인트를 계속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좀 약간
뭐 고급스러운 거를 구매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자동차를 산다든가 뭐 컴퓨터를 산다든가 뭐 이러면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지만 누가 어떤 제품을 사갖고 갔는지를 이제 근데 그거를 뭐 영구적으로 보관해 놓는 건 아니고 뭐 3년에서 5년 정도는 이제 폐기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고객과의 관계의 상호작용을 한 곳에 통합시켜서 기업체라면 저장해 놓고 이걸 다양한 이제 분석과 마케팅 활동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정보 동의, 개인 정보 동의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오케이. 그러면 계속 문자가 오잖아요. 그럼 실험은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단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기업체에서는 과연 무엇일까? 오케이를 받았잖아요. 내가 당신을 관리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받았으니까 이제 통합된 고객의 프로필을 관리할 수밖에 없죠. 고객이 무엇을 가져갔으며 나이가 몇 살이며 무엇을 좋아하며 집은 어디며 뭐 이런 것들 직업은 뭐며 이래서 이 사람한테는 새로 나온 뭐 노트북을 좀 소개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이 사람이 서비스의 요청이 뭐였고, 불만사항이 뭐였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고객님, 이번에 이런 제품이 나왔는데 저번에 불편하셨던 것들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뭐 원하게 해드릴까요? 소매업이나 도매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큰 기업들 같은 경우 기업이 기업을 상대해서 물건을 사와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들은 이런 고객 정보 서비스도 가능할 것 같아요. 또 하나 또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뭐 고가의 어떤 거를 산다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뭐 이런 것도 계속 이제 딜러들이 관리를 할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주 뭐 유명한 뭐 명품을 산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고객의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어떤 행동의 패턴, 이 사람은 이런 계통을 좋아하니까 이런 디자인이 나오면 전달을 해야지. 뭐 이런 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팀 같은 데이터로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분석을 해서 마케팅도 하고 영업도 하고 뭐 이런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객님 오늘 생신이시네요. 고객님 오늘 뭐 결혼기념일이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의 서비스를 부과해서 어떤 제품을 샀을 때 5만 원의 혜택을 빼드릴게요. 어떤 걸 했을 때 뭐 3만 원의 혜택을 드릴게요. 뭐 이렇게 쿠폰을 드릴 테니까 생일 카드로 쓰세요.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꼭 우리가 갖고 그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만 쓸게 이게 아니라 기업 간에 협업해서 원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기업에서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사결정의 지원이 고객의 데이터를 기반한 이제 인사이트나 마케팅 전략, 고객의 서비스의 제공 방식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제품에 대한 개발이 조금 더 고객의 의사결정이나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반영하면 훨씬 더 제품에 대한 개발이 조금 올라간다.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고객 관리 시스템은 되게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요거 하나 작성해 주세요. 저 멤버십 등록하실 건가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여기에 해당이 돼요. 뭐 되게 디테일하게 뭐 이런 것까지 다 써야 돼요. 뭐 이런 사람은 그냥 전화번호하고 성함만 잘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하셔야지만 나중에 AS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러면 또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뒷번호까지 다 쓰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생일 정도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음력 양력을 하시니까 생일 챙겨드리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자라도 오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해서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이제는 고객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과 대화하고 개인화시키면서 최적화로 그래도 여기는 나 챙겨주네. 뭐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필수적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SNS나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는
필수적인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고객에 대한 세분화라고 하는데요. 이 고객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들이 무엇을 샀고 어떤 취향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객의 다양한 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객이 세분화하는 그 타겟 그리고 뭐 취향 그리고 마케팅이 먹히는 거, 뭐 캠페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객이 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그 사람들에게 제작해서 뭔가를 제공하는 것이 지금은 필수적인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이러한 전략을 실행할 때 그럼 그 고객의 세분화를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되느냐. 뭐 인구 통계학적 세분화는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학교에서 뭐를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거 하실 때 나이, 성별, 직업, 소득, 뭐 인구 통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시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 그래서 뭐 대충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충 어떤 세분화된 각 분야에 대해서 상품과 마케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래서 몇 살입니까? 그래서 요새는 왜 나이를 자꾸 물어봐? 이러실 수도 있어서 몇 대이십니까? 50대이십니까? 60대이십니까? 70대이십니까? 이렇게부터 물어보고요. 남자 여자야 뭐 당연한 거고 어디에 사세요? 강북에 사세요? 강남에 사세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강북에서도 무슨 구에 사세요? 뭐까지도 물어볼 수 있죠. 소득도 월 뭐 예를 들어서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건 좀 디테일할 수 있어서 연봉이 5천 미만이에요? 1억 미만이에요? 네, 뭐 2억 미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약간 정확하진 않지만 뭉뚱그려서 물어보는 것이 인구 통계적인 정보다라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맞춰서 어, 연봉이 1억 미만인데 뭐 20억, 30억짜리 산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게 오면은 말도 안 되죠.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1억 미만이시는 분한테 어떤 여행 정보를 하는데 뭐 한 200만 원짜리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충분히 먹힐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소득이 높으면 아무래도 높은 거를 선택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제품 뭐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가 뭐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짜리 뭐 물론 혼수용품으로는 한 번은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10년 단위로 바꾼다? 이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얘는 못 살 거야 라고 이렇게 깔아뭉기는 게 아니고 전략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50대가 이런 가전제품에 관심 있을까? 관심이 없을 것 같아. 그럼 뭐에 관심 있을까? 병원이나 뭐 메디칼 제품 아니면 여행, 뭐 힐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편안함 이런 것들은 먹힐 거야. 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인 세분화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고객 세분화하는 데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동 기분 세분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50대든 60대든 70대라 하더라도 뭐 여행을 좋아하세요. 아니 난 70대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운동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에 대한 구매 빈도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패턴? 그분이 어디에 관심이 많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동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이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많구나, 헬스에 관심이 많구나, 아니면 영양식에 관심이 많구나, 여행에 관심이 많구나, 아직도 이분은 패션에 관심이 많구나,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맞춤의 그 고객의 맞춤에 맞춰서 마케팅을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이런 데이터 수집하는 것도 기초 창업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요새는 뭐 키오스크 많이 갔다가 그냥 단순하게 판매만 원하신다면 대면으로 하지 않고 물론 전산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고객을 좀 잡아서 어떤 제품을 계속해서 홍보해야 되는 거라면 네, 그 사람의 데이터 인력들을 많이 하는 거고요. 옛날 방식으로 그 대표자로 오죠. 사장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면 계속 오는 거고요. 뭐 기타 등등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 기반 세분화. 이거는 고객의 기여도인데요. 고객의 생애 가치 기준.
VIP 고객과 일반 고객으로 조금 구분하는 거예요. VIP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떤 장소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음, 많이 이용을 해야겠죠. 왜 금융 거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주 거래 고객이 있고 랜덤 고객이 있고 이 사람은 가끔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이야. 뭐 이 사람은 여기에 거래 은행이야.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단기 구매에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자, 그래서 가치 기반 세분화도 은행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은행도 뭐 VIP다 그러면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뭐 다운이 된다든가 이자율이 조금 더 0.000 몇 프로 올라간다든가 뭐 기분이잖아요. 뭐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얼마만큼 우리 기업의 충성도가 높느냐에 따라서 가치 기반 세분화된 고객들에게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더 준다. 뭐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고객의 세분화를 통해서 각 고객의 특성이나 요구에 맞게끔 어떤 어, 경험이나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높은 고객은 만족도를과 충성도를 좀 기대할 수 있고, 아,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뭐 이렇게 세탁기는 LG지, 뭐 이런 거. 그래도 아이폰 아니면 핸드폰은 삼성 거가 낫잖아. 노트가 뭐 이렇게 울트라도 있고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너 청소기는 너 가전제품은 뭐야? 뭐 이렇게 우리 고착화된 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아우 난 써보니까 그거 별로 안 좋던데 좋다고 하더라도 난 별론 것 같아.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객을 세분화해서 맞춤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노력한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고객 관리나 서비스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영업의 마케팅에 대한 자동화인데요. 아까 이제 고객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CR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CRM에 대한 시스템은 영업 및 마케팅 활동에 자동화하기보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다라고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지만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 가능하냐? 자동화된 이메일 마케팅 걸어놓는 거죠. 예약으로. 특정한 제품을 조회하게 되면 아 고객님 지금 핸드폰이 그렇잖아요. 핸드폰에 대해서 뭐 막 찾으시면 아 이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구나. 이게 걸어놔서 자동화로 고객님 쿠팡도 그렇고 뭐 자기가 원하시는데 무슨 뭐 11번 가도 그렇고 CJ도 그렇고 고객님 이런 게 나왔는데 제품을 원하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고객님의 장바구니에다 이런 걸 넣어놓으셨는데 혹시 잊어버리셨나요? 리마인더 시키는.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님 이런 거 저번에 구매하셨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혹시 다 떨어지셨으면 재구매하실 건가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다 메모해서 뭔가를 했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막 정보가 막 공기처럼 햇빛처럼 막 이렇게 막 쏟아지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막 너무 정신이 없고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스피드가 조금 그게 빠르지 않았잖아요. 속도가.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서 문을 잠그고 열쇠를 어디다가 갖고 다니고 열쇠를 또 열고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막 터치 아니면 지문, 뭐 안구 인식 막 이런 식으로 가는 시대여서 조금 더 약간 바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행동 기반에 대한 자동화된 마케팅 활동이 많이 지금 하고 있죠. 고객님, 저 제가 저 떡볶이 장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소스가 바뀌었어요, 고객님. 우리 떡볶이 언제 오셨는데 요새는 안 오시네요? 오시게 되면 제가 서비스로 뭐 하나 제공할게요. 이 쿠폰은 언제까지 쓰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보내면 뭐야, 이 떡볶이집 황당하네. 뭐 이러실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용실을 가신다고 해보세요. 남자분들은 2주에 한 번, 길어야 3주에 한 번은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객님 저희 지금 2주같이 다 되었어요. 근데 요새 조금 환절기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오시면 두피 관리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뭐 에센스를 하나 발라준다든지 언제까지 꼭 오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자꾸. 그런 형태로 지금 고객관리 서비스들이 자동화된 마케팅, 이거 일일이 보내는 게 아니라 언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고객들한테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다가 그 고객들의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를 넣어놓기만 해도 이런 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리드 관리, 이 고객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영업팀은 새로운 잠재 고객, 올지도 모르는, 올 수도 있는, 뭐 이렇게 한국말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고객들을 리드하는 그런 것들을 식별을 하고요. 그들이 구매 여정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 연락할 수 있도록, 또 리드 상태를 추적하고 고객의 관심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들을 기업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쓰고 있죠. 물론 사업을 하게 되면, 창업을 하게 되면 아주 단순하다 하더라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는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쌀국수집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서 뭐 양지도 넣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나. 차돌도 넣고 그런데 다른 거를 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오고 가셨던 분들한테 이제는 새 상품이 들어왔어요. 뭐 시식할 수 있는 거를 좀 드릴 수 있어요. 막 지나가다가 뭐 이 음식 어떠세요? 맛있으세요? 요거 저희가 신 메뉴를 개발한 건데 뭐 약간 만두 같은 건데 한번 드셔보시고 나중에 맛있으면 한번 시켜다 드셔보세요. 이렇게 서비스를 준다든가. 그리고 나서는 뭐 오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드릴 수 있지만 못 오시는 분한테는 그런 제공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CRM이라는 것이 고객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영업에 대한 기회도 잡을 수가 있고요. 잠재 고객들이 구매 의도나 참여 의도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매장 한번 가볼까? 그 가게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요. 또 적시에 내가 이거 제품 떨어진 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야 대단하다 진짜. 연락 받고 왔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제품을 구매했는데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잠바를 하나 샀어요. 가을이고 막 이래서. 근데 금방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쌀쌀해졌어. 그래서 겨울 상품이 들어왔습니다. 오셔서 한번 보고 가세요. 뭐 이런 문자가 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이 매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아유 나한테 팔아먹으려고 애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그런데 하지만 필요 없으면 그냥 넘기면 되는 거고 필요 있으면 아유 나를 또 기억하고 있네. 아니 거기다가 이름까지 누구누구누구 고객님. 이 창업 실험은 누가 듣고 계시나 봐야 되겠다. 잠깐만요. 누가 듣고 계시나요? 네. 첫 번째 계시는 분이 주순노님이시네요. 주순노님, 막 이래가면서 어떤 거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사러 오세요. 뭐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중간에 또 누가 들으시나요? 네. 서비스에서 많이 들으시네요. 네, 그래서 서비스까지 하기도 그렇고 또 맨 끝에 계신 분이 최은재님이시다. 최은재님 어떤 것들 들어왔으니까 한번 구경 나오세요 라고 문자가 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한테 이런 쓸데없는 문자를 보내고 있어 이러실 수도 있죠. 근데 아이고야 날 기억하고 있다가 또 나한테 이런 거 홍보까지 하네.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업의 기회 관리를 기업들은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영업과 마케팅이 자동화되면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조금 줄일 수도 있죠. 기업에서는.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그 문자가 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짜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면 아유 나를 찾는 데는 이런 문자만 오는구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바쁘고 막 정신없는데도 딱 보면 넘길 수도 있지만 꼭 필요했어.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왔어. 이러면 어머 한번 가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화된 마케팅과 세일즈 활동을 통해서 고객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론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고객 서비스입니다. 뭐 이런 어떤 고객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부과해서 고객의 요구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고객의 서비스 개선에 가능할까? 이렇게 의문점을 또 갖게 됩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추적할 수 있고요. 고객의 문제를 보고하거나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이런 고객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그 기록을 추적해서 이분이 어떠한 식으로 실시간 기록을 했고 생각보다 그런 시스템을 찾아서 입력하시는 분이 뉴스에 댓글 다시는 분도 꽤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이제 고착화되어 있어요. 어떤 제품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그냥 넘기는 아유 나는 귀찮아서 안 해. 이런 분들보다 자기가 약간 뭐 너무너무 고마웠거나 좀 화가 났거나 그러면 다 다는 거죠. 거기다가. 거기다 이제 화풀이도 하는 분도 계시고 감사의 말을 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불만 사항들을 얘기를 하면 개선이 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다고. 왜? 나 같은 사람이 없기를 위해서 새로운 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그거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일이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부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어떠한 발판으로 삼아야지. 아유 꼴랑 라면 3,000원짜리 하나 먹어가면서 됐다 뭐라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좋은 말만 해주는 건 세상이 아니거든요. 나쁜 말도 해주고 네 질책도 해주고 막 이러면 아이고 그래요. 너 잘나셨어요. 라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아 그래. 이해해, 이해해. 그럴 수 있어. 나도 고객이면 내가 저 입장이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조금 더 그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장사하시거나 창업하거나 개인 사업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 행복해. 내가 사장 돼서 돈 많이 벌었어. 이렇게 하시는 분 아무도 없고요. 간쓸게 다 빼야 돼. 근로자가 제일 편해. 가서 일하고 월급 받고 그럼 땡이잖아. 이거 완전히 간쓸게 다 빼놔야 되거든. 이건 개인 사업 너무 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거죠.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마인드 컨트롤 막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거든요. 고객들이 더 똑똑해졌고요. 기계가 더 서포트가 돼서 기계를 사용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옛날같이 좋은 품질을 제공한다고만 해서 기업이 잘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서비스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더욱더 힘든 이런 상황이라는 거. 학교도 그렇잖아요. 교육 서비스. 혹시 제가 이제 성인학습자들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는지 보셨나요? 네. 배꼽에다가 딱 갖다 대고요. 이렇게 대고요. 공수를 해고요. 안녕하세요. 일부러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음. 뭐 제가 그분보다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많아서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학교에 오셔서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섬기려고 저를 앞에다 내세웠어요. 학교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죠, 당연히. 집에 동네에 있는 마트에 있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마트에 계시는 모르는 불특정 다수한테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머리를 안 숙입니다. 그냥 저도 자연스럽게 제 일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학교에 와서는 일부러라도 제가 그렇게 합니다. 섬김을 받고 계시다는 거를 학년기 학생들한테는 있을 수 없었던 행동이들이죠. 근데 이제 저도 생각이 바뀐 거죠. 성인학습자가 주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다 하고 오셨잖아요. 자기 일들을 다 하고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일부러 막 섬기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걸 배우시고 나가서 각자의 나를 가르쳤던 선생들도 나를 가르쳤던 교수님들도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나도 나가서 타인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교육의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고 그런 마인드가 계시는 분들이 이 수업을 들은 거기 때문에 고객들을 조금 뭐라 그래나 속상하고 막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네 가서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뭐 이렇게 약간 뭐 애로사항, 문제 해결점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풀어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떤 그분들이 약간 불만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그때그때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속상하시더라도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거 간슬게 다 빼야 돼. 창업하려면 사업하려면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간슬게 집에다 놓고 출근 하셔서 내가 맡고 있는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체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멀티 채널 지원, 뭐 전화 요새는 막 다들 핸드폰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리고 카톡으로 약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고객에게 요청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일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DX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접하시면 앞으로 또 살아가시는데 좋으실 거예요. 이 고객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부과되는 고객 문제점들을 빠르게 또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요. 또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기업에 대한 신뢰성과 충성도를 조금 강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생애 가치에 대한 극대화. 어떻게 보면 고객 관리 시스템은 고객의 생애 가치를 나는 이렇게 나 어디 가면 VIP야. 나는 거기 가면 굳이 뭐 안 기다리고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고객과 직접된 어떤 창출에 대한 이 한 번 스쳐 지나간 고객과 거기만 열심히 가서 사온 고객하고 같을 수 없거든요.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고객은 그냥 아이쇼핑 하러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만 드립다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그 사람이 한번 왔다 가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관리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객의 생애가치 극대화라고 한다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똑같은 고객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리미티드한 뭐 이렇게 라이프 타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뭐 가치가 있는 뭐 VIP 고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고객들이 어떻게 개인화된 맞춤형으로 마케팅에 대한 전략이나 메시지나 추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고객이 지속적으로 그 브랜드를 또 사용할 것이고 또 그런 분은 남한테 또 전파도 되게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구매도 높아지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만족도가 높으면 계속해서 신상품 나왔어요? 나왔어요? 와우 대박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업셀링하고 크로셀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자세하게 적지는 않았어요. 양이 좀 많아가지고 적지는 않았는데 업셀링이라는 것은 고객이 현재 고려하고 있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더 높은 가치를 조금 많이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고객이 현재 구매하려고 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높은 가격대를 제한하는 그런 전략. 그러면 마치 나 이런 제품 잘 몰라. 비싼 거 사, 비싼 거. 비싼 거 사면 가격이 왜 비싸겠어?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죠. 약간 가치에 대해서 유도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이 핸드폰을 구매하려고 해요. 근데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약간 어떤 거는 저도 엊그저께 보고 왔거든요. 한 160대고요. 울트라는. 그리고 노트 중간 단계는 130 정도 됐고요. 조금 더 떨어진 거는 120 정도 됐어요. 그 차이는 뭐냐? 용량의 차이예요. 디자인과 용량의 차이.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크로스셀링 같은 경우는 크로스는 뭐예요? 교차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크로스셀링은 고객에게 현재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연관된 다른 것들에 대한 제품도 같이 전략하는 요게 조금 더 괜찮은데요. 요거랑 비슷한 것들은 이제 요런 제품입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고객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구매를 해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보호하려고 하는 뭐 케이스, 보호 필름, 이건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거보다 훨씬 더 구매해야 되는 공짜로 드리는 이런 제품인데요. 이런 거 제품을 조금 하시면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이제 우리가 계속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보호 필름, 눈에 대한 보호 필름도 구매를 하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노 업셀링, 내가 최고의 제품을 샀어요. 샀는데 거기다가 이 제품에 약간
잊어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깨트리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보험 들으시죠? 매월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이상 200만 원짜리를 그냥 보험에서 처리해 줍니다. 뭐 이러면 거의 다 들 거라는 거죠. 나는 최고의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으로 클로셀링도 할 수 있어. 뭐 이런다는 거죠.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약간 돈을 붙여서 뭘 살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제품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기업에서는 조금 전략적으로 너는 되게 우월해. 너는 되게 고가 제품을 사고 있어. 약간 고객의 가치를 상승시키면서 조금 더 업셀링 하거나 클로셀링 하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좀 유지할 수가 있고요. 고객에 대해서 서비스도 좀 더 최선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관리 시스템의 핵심을 보시면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고객에 대한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객에 대한 충성도, 또 그 고객에 대한 우리 기업이 그 고객에서 막 충성을 하면 수익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나는 여기만 갈 거야. 나는 다른 제품 안 먹어. 이 커피만 먹어. 막 이러시잖아요. 뭐 그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이 다른 경쟁사보다 훨씬 위에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서비스 전략인데요. 이건 이제는 읽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 전략은 맞춤형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핵심 목표는 뭐냐면 만족이잖아요.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키냐, 브랜드로 만족시킬 거냐, 이미지로 만족시킬 거냐, 아니면 충성도로 만족시킬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충성만 한다고 해서 제품이 막 떨어지거나 브랜드가 뭐 약간 저급이에요. 이러면 그것만 가지고는 서비스 전략이라고 볼 수 없죠. 액티비티 서비스, 이제 뭐 전문가 액티비티 뭐 활동 뭐 이런 뜻이긴 하는데 이런 서비스는 고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제기하기 위해서 이를 미리 예측하는 그런 방식들을 말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전에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전략적인 외국 차들이 리콜을 하는 경우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도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을 사용하는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미리 체크해서 하는 것이 프로액티비티 서비스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맞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지만 난 아무 일도 없는데 굳이 가야 돼요. 바빠 죽겠는데?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객님 저희가 뭐 자동차라고 하면 혹시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차를 대여해 드릴 테니까 차를 이거 가지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딜리버리로 해서 차를 가지고 와서 수리해서 다시 갖다가 놓겠습니다.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싼 차를 샀겠죠. 어머나 비싼 뭐 3억, 4억짜리 차를 사시는 분한테 그런 서비스를 해드린다는 거죠. 자, 맞춤형 서비스라고 해서 이거는 고객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고객에 맞춰서 특별 대우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는 거죠. 거의 다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특정 고객이 선호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한다든가 아니면 개인화된 프로모션을 제공한다든가 이거는 맞춤형 서비스는 일반 가게에서도 다 할 수 있다고. 언니는 이런 디자인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거 어떠세요? 고객님은 이런 핸드폰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거 어떠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옴니 채널 서비스 이거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기업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괄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의 전화라든가 이메일, 소셜미디어라든가 웹사이트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이 동일한 품질 서비스를 조금 할 수 있고요.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옴니 채널의 접근은 각 채널이 연계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카카오톡 친구 맺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쿠폰 마일리지 10,000원 드릴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채널을 통해서 차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쿠폰이 구매하실 때마다 매월 나가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한다면 거기를 통해서 또 상호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신제품 나왔어요. 뭐 세일해요.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카톡으로 뭔가를 채널을 친구 추가를 하기를 왜 공식적으로 카톡으로 광고를 보내려고 하는 경우가 꽤 많죠. 자, 고객의 피드백을 주는 분들이 아유 누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쓸까라고 하시지만 엄청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설문지도 있고요. 리뷰도 있고요. 리뷰를 써서 구매 확정을 하게 되면 마일리를 줘서 나중에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2,000원이라도 어떻게 고객에게 돌려주는 그런 고객의 서비스 전략들을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까지 찍어서 오시면 내가 옷 입고 얼굴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면 조금 더 많은 포인트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시스템은. 그래서 봐라. 고객들이 써서 이렇게 해갖고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이롭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고객의 유지와 충성도에 대한 강화, 이건 고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전략 중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꼭 체크업해서 내보낸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고객의 로열티 프로그램은 고객의 지속적으로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서 유도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방법 중에서 하나는 이 프로그램의 반복적으로 구매하거나 장기적으로 이용해서 보상을 통해서 포인트나 할인이나 무료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것들, 뭐 항공을 티켓을 끊었어요. 그럼 마일리지가 계속 쌓여요. 어느 정도 쌓이면 나중에 항공사를 끊을 때 정상가에만 해당이 되긴 하지만 끊을 때 그만큼 포인트가 적립된다든가 아니면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약간 뭐 3등급에서 2등급 정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고객이 우리 제품을, 우리 기업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공을 많이 하지만 항공에서 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을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객의 경험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들. 이거는 내가 이렇게 써보니까 이렇더라.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약간 전략을 바꾸는 거죠. 서비스와 품질을 꾸준히 개선하는데 좋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떡볶이집 있잖아요. 밍밍하더라. 떡볶이가 색깔만 맵고, 나 매콤한 떡볶이도 좋아요. 막 이렇게 하면 또 바꾸실 수도 있고요. 요새는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뭔가를 소스를 쳐서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품질에 대해서 꾸준히 개선할 수 있도록 고객의 소리를 계속 듣던가 고객이 말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목표를 삼는 것이 고객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개선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고객이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뭘 하면 좋을지, 최신 기술을 할 때 뭘 집어넣으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사용하겠죠. 하지만 그 고객이 생겨났던 그런 불편함, 느끼지 못했던 거, 고객이 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그걸 수정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고객의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UX를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자 여기 UX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뭐 영어를 적어 있지 않지만 U는 user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는 뭐 원래 E가 들어가야 되는데 X가 들어가는 게 또 여러 가지가 또 있기는 합니다. 사용하는 experience의 약자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는 X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용자가 사용한 것에 대한 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자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맞춤형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맞춤형 마케팅은 고객의 선호도, 또 구매 이력, 또 행동 패턴 이런 것들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 근데 이
모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한 사람이 지속적인 어떠한 기업에 가서 구매했다. 이러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고객이 과거에 구매했던 어떤 제품이나 유사한 신제품 이런 것도 추천한다든가 뭐 고객의 특정의 대상으로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든가 뭐 이런 거 형태로 지금들은 많이 하고 있죠. 맞춤형 접근은 고객이 자신의 특별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경쟁사의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보다는 그 기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왜? 만족했으니까 계속해서 재구매, 재구매 하는 거잖아요. 자, 고객의 이탈 방지 프로그램, 뭐 어디나 좀 이런 것들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떠나는 이유는 뭐 꼭 그 제품만 사야 된다라는 거 하기보다는 기업의 행동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금 더 나은 경쟁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다른 거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게 이제 고객인데 특별한 혜택이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탈을 한다는 거죠. 근데 기업에서는 웬만하면 고객이 약간 다른 데로 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오랫동안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자주 남기는 경우 그리고 이걸 조기에 감지해서 할인이나 개인 상담이나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해결해주는 기업에 대한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상호작용의 통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고객을 다른 데로 못 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한테 충성도나 강화 전력을 해서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거죠. 통합적으로 운영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여기 나왔네요.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고 해서 고객의 관계를 관리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것들. 옛날에는 전화만 해도 누구시죠? 딱 목소리만 들어도 알았는데 요새는 그 초등학생만 되면 벌써 유치원만 넘어가면 초등학생만 되면 다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내 손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할 수 있고요. 고객의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분이 우리 회사를 아니 우리 기업을 또 이런 브랜드를 나가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되게 정교하게 운영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이 경험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객이 우리 기업에 계속해서 머물고 재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우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되게 힘들겠지만 네. 또 고객을 또 잡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성공적인 기업들이 이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고 통합하고 있고 고객의 중심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고객이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하는데 주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힘들 것 같아요. 간슬게 진짜 다 옆에다 갖다 놓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고객에 대한 일괄된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기업이 고객에게 충성도를 다하고 있다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을 유지하고 충성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이 강화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기업의 핵심적인 경쟁력, 남보다 비교 위에 있어야 되고 남 회사보다 나랑 비슷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보다 훨씬 뛰어나려면 이런 것들이 되게 전략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체계만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거냐. 그걸 통해서 기업과 기업이 또는 기업과 고객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업도 잘 돼야 되고 그걸 구매하는 사람도 역시 어디야 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상호 보완적인 운영 관계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네. 물론 이제 국내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좀 국내만 신경 쓰면 되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면 어때요? 가능성을 모색하고 국제 사업에 대해서 전력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해외 나갔을 때 저희 기업이 뭐 LG, 뭐 CJ, 삼성 이런 것이 있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뿌듯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진출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또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시고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이 수업을 들으시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것들을 다 꼭 이렇게 이론학적으로 해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하고 하시려고 하는 어떤 사업에 이런 이론들이 밑바탕이 돼서 약간 좀 생각나게 이렇게 하면 조금 날려나? 라고 이렇게 약간 아이디어에 대한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 고객관리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금방 얘기했던 해외 시장에 대한 조사? 아유, 우리는 뭐 해외까지는 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론학적으로는 이제 해외 시장이라든가 국제 비즈니스,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은 어떻게 하는지, 국제 사업에 대한 전략의 수립에 대한 능력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배양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이제 자꾸 날씨가 추워지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